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 의료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출 플러스와 무역 수지 흑자가 3월에도 이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565억 6천만 달러, 수입은 12.3% 감소한 522억 8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열풍과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공개를 앞두고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2년 만에 2,800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코스피가 이미 2,700대 중반을 횡보하는 상황에서 1분기 상장사들의 실적과 함께 국내 총선 경제정책 공약, 외국인 매매 흐름, 미국 반도체 보조금 발표 여부, 미국 물가 동향 등이 국내 증시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오전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3월 수출은 작년보다 3.1% 올라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유지했고요. IT 부분 수출 증가율도 모두 플러스 나타낸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11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요. 반면 전기차 부분 판매 부진 이슈로 인해 자동차 수출은 작년보다 5%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인 수출 호조 소식과 더불어 오늘 국내 증시 강한 움직임으로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7% 강한 움직임으로 출발해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현재 0.22%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지수는 2,752선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시총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신고가 경신한 가운데 오는 4월 5일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죠.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 판매 부진 영향에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관련주는 약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무려 5거래일 연속 사재세 보여주면서 오늘 2천억 원 가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금융투자와 연기금 위주의 매수세 가져가면서 545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더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0.8% 넘게 오르면서 지수는 913선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2월 PCE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성장주 투자 심리가 자극된 모습이고요. 또 중국 지표가 개선되면서 화장품, 미용기기, 면세점 관련주 동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487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무려 4거래일 연속 사자세 보여주면서 467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제조업 PMI가 2번 발표되죠. 오늘 오전 발표된 차이신 제조업 PMI는 51.1로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요. 국가통계국이 어제 발표한 제조업 PMI는 50.8을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경기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지표들의 호조와 함께 방한 중국인이 코로나19 처음으로 월 3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한 기대감이 더해진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월 관세청은 주류 면세 환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죠. 이에 따라 주류 판매가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지고 있고요. 또 면세점 내 동남아 관광객 뷰티 면세 매출이 2019년 동기 대비 30%나 증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면세점 관련주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 흑자 소식을 전한 적 있죠. 현재 1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가장 강합니다. 14% 넘게 오르면서 5,9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신세계도 7% 넘는 빨간불 켜주면서 17만 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희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3월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같은 3월보다 3.1% 증가한 수치로 집계가 됐고요. 이 안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돋보였습니다.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우리 양대 시장을 살펴봤을 때도 반도체주 전반에서 훈풍이 관찰이 되는 가운데 대장주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주의 호조와 그리고 AI 열풍 속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4월 5일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증권사에서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2년 만에 2,800선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 역시도 반년 만에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관련 수들의 흐름도 오늘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바깥 날씨처럼 좀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 뉴스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굿뉴스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걸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저는 일단 중국에서 나온 이 PMI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추이를 좀 봤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추이를 봤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이제 PMI가 잘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번 달보다는 전 다음 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굿뉴스로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이 다음 달까지도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 봐야 된다. 추이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는 중국 관련되어 있는 뭐 제조업체라든지 유통업체들,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면세점 관련주들이 주가의 변동성을 많이 키우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중국 관광객이 많아진다라는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판단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PMI를 긍정적으로 나온 것을 굿뉴스라고 준비를 해왔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추이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화장품 같은 경우 또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한 가지 이슈만 가지고 변동성을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음봉이 꽤나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은 조금씩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앞서서 앵커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체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1059 종목이고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500 종목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3월 달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오긴 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내 종목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보다 코스닥 기준으로는 2배 정도가 많고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약 70% 정도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좀 체감상 오늘은 지수가 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올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걱정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좀 부각되지 못했었던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됐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하방으로 너무 심하게 밀리지만 않으면 지금부터는 그래도 좀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도 조금 더 끌고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PMI와 관련된 부분을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음 달까지도 이 지표의 호조세가 이어질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에 따라서 면세점주와 화장품주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시장 전반을 살펴봤을 때도 하락 종목과 비교했을 때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보셨을까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2천억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샀으면 2분기에는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분석도 있었지만 외국인들의 방향성은 꺾이지 않고요. 다만 한 가지 오늘 좀 변하고 있는 것은 종목과 업종이 조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동안 뭐 방산, 전기전자 뭐 이 정도에 좀 기울어진 상황이었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확대가 없었는데 자 오늘은 지금 사고 있는 업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대형주 600억 매수, 중형주에 1,173억을 매수하고 있고요. 소형주도 220억을 매수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였던 외국인들의 매수와는 전혀 결이 다른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업종으로 봤을 때도요. 섬유유복, 종이목재, 화학업종, 그다음에 전기전자는 원래 사고 있던 것이고 운수장비 업종도 원래 사고 있던 부분이지만 탄력이 줄어들었고 유통업종도 갑자기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뭐 금융업종 원래 사고 있던 부분이고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움직임도 오늘 좀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금액 전체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고 있던 반도체 매수는 이어지는 정도.
그리고 소외됐던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4월 첫날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시사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가장 큰 호재는 외국인 매수 속에 주도주가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호재지만 옆으로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외국인들은 원래 사고 있던 걸 사고 있지만 강도가 줄은 반면 전혀 시장 상승에 부응하지 못했던 종목군들을 오늘 사면서 섬유회복 업종과 그다음에 그 여타 업종들, 음식료 업종들을 급등시키고 있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종목과 업종이 확장되는 부분을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배드뉴스는 어떤 거였을까요? 네, 일단 그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장이 뭐 미국 시장보다 못하다 인정. 그리고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전체적으로 탄력이 떨어진다 인정. 네. 그런데 어쨌든 미국 시장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올라간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의 1분기 성적표가 너무 좋다라는 것이 좀 부담 요인인 거죠. 원래 통상적으로 2분기에도 속도가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1분기가 좋던 나쁘던 2분기가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1분기가 좀 과속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 과속도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한 8개, 9개 종목이 이끌더니 이제는 2개 종목이 이끌었다. 엔비디아와 지금 메타의 상승세를 빼면 네. 지수를 이기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다 지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도의 상승인데 두 종목만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소위 우리가 M7으로 불렸던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은 폭락이었죠. 애플과 테슬라. 그래서 이런 불균형한 미국의 상승이 2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각자 의견이 다 갈리시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건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건 뭐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기보다는 4월 한 달 내내 우리도 실적 발표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한번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불균형한 미국 주식의 상승 부분을 배드 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미국 시장도 쉬어가는 자리가 있을 테고 우리 시장 역시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주의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배드 뉴스로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자동차 쪽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뭐 수출이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성장률 자체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왠지 이제 오늘 주가 흐름을 보자면 현대차와 기아가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목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내용을 준비해 왔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수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고점대 3월 초순, 3월 10일경에 이제 고점이 나왔거든요. 여기서부터 조정폭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저는 자동차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환율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카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관심도가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완성차 기업들,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 중에서 완벽하게 하이브리드카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안 됩니다. 도요타가 있고요. 그리고 한 4-5개 기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잘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그룹이라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또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경우에는 전 자동차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긍정적인 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1월 말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률이 미국의 3대 지수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왜곡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그래도 좀 봐줄만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올랐었던 종목군들은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만 좀 잘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시장이 다시 한번 조금 더 우상향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서 이제 잘 발표된 수출입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요. 자동차 수출이 감소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고요. 하지만 그래도 완성차 업체들 긍정적으로 볼 만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환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완성차 주가에 조금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수출액을 좀 살펴본다면 1, 2월에 자동차 수출이 국내에서 생산한 부분이 좀 수출액 자체는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9.4% 증가한 수치인데 뭐 수출은 줄었지만 수출액은 또 증가한 건데 이거 저희 해석을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결국 이건 뭐 환율의 마법인 거죠. 그래서 뭐 달러로 뭐 바꾸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그래서 올해 추가적인 양적 성장은 쉽지 않기 때문에 마진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네.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마진율이 떨어지면서 이런 환율 변화까지 나타나는 경우라면 이건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동차 종목군들의 조정이 좀 커질 수도 있는 이슈라고 보고요. 반대로 뭐 판매 대수나 이런 것들이 마진율이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환율 변화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이게 지금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하다라기보다는 달러 자체가 워낙 강해서 혹은 달러에 대비되는 다른 통화들이 강세로 전환될 것을 예상했는데 전혀 강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 국가들도 지금 모두 공이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환율로 얻을 만한 긍정적 요소는 적다.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하이브리드 차라고 봐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152엔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네. 환율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로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만큼 환율로 인한 긍정적 플러스 효과는 우리가 제거하고 보는 게 바이어스를 없앨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양호한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봤을 때 프로모션비도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금리가 높아졌죠. 그러면서 판매 조건들이 뭔가 좀 안 좋아질 만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쪽에서의 마진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그동안 미국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1분기 실적이 현대차, 기아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수출액이 늘어난 건 환율의 마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이번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상승하는 섹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중국 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이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달 27일부터 칭달 시작이 됐던 K관광 로드쇼가 좀 흥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함께 면세점 섹터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미용기기 섹터 역시도 좋습니다. 4.06%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도체 쪽도 오늘 좋습니다. 유로목표 반도체 섹터가 그 안에서는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9%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리기판 섹터가 그 뒤를 잇습니다. 4.17%의 상승률 나타나고 있습니다. 웹툰 섹터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하는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멘텀이고요. 오늘은 4.03%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내에서는 가장 크게 빠지는 섹터가 은행 섹터입니다. 저 PBR과 관련된 섹터인데 1.73%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 위치한 증권 섹터 역시도 저 PBR 섹터로 엮이고 있습니다. 1.16%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이 잘 가고 있는 가운데 3D 랜드 섹터에서는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4%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번째 위치한 LED 장비 섹터에서도 0.83%의 약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예스티에서 가장 큰 하락률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음원, 음반 섹터에서도 0.71%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엔터 4사가 모두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을 보이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을 좀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특징적인 것은 면세점이나 화장품 쪽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인바운드 관광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중국인들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중국의 경기가 좀 나아지는 것 아니냐. 그럼 우리나라에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무언가를 좀 보여줘야지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업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이제 웹툰 관련돼서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이라든지 오늘도 이제 Y랩이라는 기업이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DNC 미디어라든지 Y랩이라는 기업 그리고 미스터블루 같은 기업들이 웹툰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2024년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우리나라에서 편성된 드라마 34편 중에서 20편이 이 네이버 웹툰 IP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작품들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웹툰들을 이용해서 웹툰이 가지고 있는 IP를 이용해서 사업이 계속해서 다각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성장주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상으로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웹툰 쪽에 자금이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루닛도 이제 어떤 발표가 있다라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루닛이나 뷰노 같은 기업들,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변동성이 좋았고요. 아까 전에 화면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미용기기 관련주들도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비올이라든지 원텍 같은 기업들 주가 흐름 잘 나오고 있는데 앞서 뭐 우리가 체크포인트 뭐 네. 시장에서 굿뉴스, 배드뉴스 이야기할 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그래도 좀 매매할 만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관련돼서 긍정적인 의견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의 변동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 면세점이나 화장품 섹터 그리고 화면에 보이셨던 미용기기 섹터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거기에 더해서 웹툰주의 흐름 역시 오늘 강세로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 바라보신 특징 섹터 어디였을까요? 네, 오늘 가장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오르는 쪽에서는 일단 우리가 그 중국 관련 면세점주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네. 중국 소비가 늘어났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중국 지표에 개선에 연동하고 있는 종목은 화학주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가 오래간만에 거래도 좀 늘고 한 4% 내외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의 경기가 정말 좋아진다면 그러면 기존의 중국이 아무리 로컬 비율을 높이고 내부 공장의 어떤 그 경쟁력을 높였다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폭발하는 구간에는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이 나쁜 이유가 뭡니까? 나프타 가격은 최근에 유가 올라가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품 가격이 여전히 수요가 안 따라 떨어지니까 나프타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고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진이 계속 역마진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 전망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종목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일단 중국이 정말 PMI가 강화되고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쪽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뭐 PP, 뭐 PE 이런 것들의 수요가 같이 올라왔을 때는 아마도 이들 종목의 반등폭이 가장 클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뭐 한번 관심 종목 안에 넣을 필요는 있겠다. 지금 사야 되는 건 아니고요. 관심 종목 안에 정도는 넣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이들 종목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미 스스로 구조조정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중국에 기대서 엄청나게 성장을 할 때 뭐 말레이시아에도 공장 사고 해외에도 공장 엄청 사서 자신들의 투자 설비를 늘리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그런 설비들 다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팔지 못한다면 어쨌든 중국 시황의 변화로 인해서 실적이 최소한 적자에서 BEP 정도만 가도 빠른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말씀드릴 이 면세나 이런 쪽 종목군들의 핵심 포인트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1월, 2월부터 은근슬쩍 중국인들의 모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네. 면세점들의 방문객들이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통업계 전 채널에서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던 쪽이 면세입니다. 네. 물론 이게 2019년도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지만 그래도 지난 1, 2월 달에 유통 채널에서 실제로 사람들과 금액이 올라간 것은 면세가 유일했다는 거죠. 네. 근데 주가가 안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별로 안 움직였고요. LG생활건강 정도만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LG생활건강이 먼저 움직이고 뒤이어서 지금 다른 종목들 터지고 뭐 미국의 모멘텀에 기대고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올라가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호텔신라까지 결부돼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이 숫자가 유지가 되게 되면 뭐 GK를 포함한 파라다이스 같은 외국인 카지노 종목군들까지 좀 더 움직일 개연성은 있어 보이고 다만 이것이 펀더멘탈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모멘텀에 조금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오늘 뭐 가장 의외 종목으로서는 FNF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중국에서 나름 뭐 선전하고 있다.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선전 중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온 지는 꽤 됐는데 뭐 주가 움직임이 별로 없다고 오늘 뜬금없이 또 강하게 움직이면서 섬유보급종을 견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시적인 효과인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오늘 중국과 면세점 이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숫자가 나오고 있었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조금 뒤늦게 수급이 붙으면서 움직이고 있다가 1번. 그다음에 2번은 정말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라면 국내 순수 석유화학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가 2번. 네. 그다음에 중국 소비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FNF 같은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앞서서 살펴주신 면세점 관련주도 들썩이고 있고요. 거기에 석유화학 쪽까지 살펴보시고 FNF와 같은 의류 관련주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수도 오늘 좀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도 있고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에 힘입어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2,700선을 안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좀 하락에 베팅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인버스 말씀이시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인버스를 최근에 매수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도 보기는 봤는데 충분히 기술적으로 지금 고려해 볼 만한 자리이긴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많이 못 올랐죠.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못 올랐고 뭐 우리나라 아시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대만 같은 경우는 TSMC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취급을 하더라도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선진 증시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따져볼 부분은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실제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탈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환율이 잠깐 튄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의 이탈이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만약에 인버스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ETF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상장 지수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밀리는 것에다가 투자를 하는 베팅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인버스를 만약에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는 시장이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버스에 공격적으로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왜 그런지 여쭤보신다라고 한다면 현재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견고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겠죠. 조정을 받겠지만 그 가격 조정의 폭 자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을 받고서 그다음에 기간 조정은 좀 길어질 수가 있겠지만 인버스 투자를 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수익분에서는 저는 네.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인버스 하신다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인버스를 하신다면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장과 뭐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장의 흐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도 좀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 인버스와 관련돼서 인버스 자체 투자는 뭐 각자의 판단이니까 네. 이걸 뭐 제가 뭐라고 평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특히 욕심내시는 분들이 그냥 인버스가 아니고 고퍼스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고퍼스의 특성이 뭡니까? 옵션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네. 옵션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시간 가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방향을 맞추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나마 인버스는 방향을 좀 기다릴 수라도 있는데 네. 고버스는 변동성과 방향성을 동시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버스를 내가 산 시점부터 급하게 떨어져야 수익이 나지 만약에 은근슬쩍 완만하게 떨어지면 네. 오히려 내가 방향을 맞췄는데도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러니까 고버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떤 오해가 네. 이게 무조건 하락만 하면 내가 2배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엄청난 착각이죠. 그래서 떨어지는 그 시간 가치와 그다음에 옵션 가격의 변동성, 공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변동성과 방향성을 동시에 맞추지 못하면 고퍼스 투자는 거의 100% 실패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바보 같아서 고퍼스에 매도를 계속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고퍼스는 확실하게 내가 뭔가 대형 리스크가 터질 걸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날 투자했을 때나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것이지 고퍼스 같은 건 함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그 개미지옥으로 넣기 위한 미끼 네. 상품에 불과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하락에 베팅하실 거면 차라리 선물 계좌를 여셔서 그냥 지수 선물을 파는 게 더 낫다. 물론 그것도 레버리가 있으니까 위험하지만 고퍼스처럼 그렇게 옵션이 엮여 있는 상품들은 더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하락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엔터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4사 모두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아마 이제 3월 초반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YG 엔터를 말씀드리면서 4월 초반에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고 밸류 기준으로 이 정도 내려왔으면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4월 초반에 이벤트 나왔잖아요. 지금 베이비몬스터의 1집이 나왔는데 글쎄요, 뭐 저는 지금 이 반응이 이게 핫한 건지 아닌 건지 명확하게 판단은 하지 못하겠는데 기대했던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흔들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오늘처럼 소외된 종목군들, 뭐 음식료라든지 섬유유복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움직일 때 기존에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의 탄력이 뭐 둔화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일부 외국계 쪽에서 한국 K-팝에 투자하는 것은 네. 뭐 어리석은 행위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던데 저는 그 발언 자체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K-팝의 저변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게 작년에 나왔던 이슈라면 저는 뭐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작년까지 우리나라 K-팝 팬덤의 핵심은 코어 팬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음반을 막 10장씩 사주는 그런 코어 팬덤 자체가 K-팝을 이끌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4세대 아이돌로 넘어오면서의 팬덤의 핵심 포인트가 저변이 오히려 대중으로 퍼블릭으로 넓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퍼블릭 팬덤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 물론 이렇게 계속 가게 될지는 좀 더 관측이 필요합니다만 예전에는 코어 팬덤 10만이 있었는데 이 정도의 코어 팬덤이 이익이 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근데 저변을 넓히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팬덤을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오빠 우리 뭐 네. 그 언니들을 공격하면 바로 벌떼처럼 공격하는 그런 반대 이상한 그런 네. 팬덤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가지 않고 K-팝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 퍼블릭 팬덤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면 오히려 더 살 생각을 해야지 왜 도망갈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1년 전에 했어야 될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분석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터주에 대해서는 저는 빅4 종목들 중에서 뭐 하이브, 그다음에 YG는 베이비몬스터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조금 애매해졌고요. 만약에 이제 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내려갈 때 더 담아야 되는 그런 위치로 가고 있다. 오히려 네.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뭐 고버스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 위험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엔터주에 대해서 외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저는 오랜만에 풍력 관련주를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원전 관련주라든지 풍력, 태양광 쪽에 자금이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데 결국엔 에너지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2030년까지 100조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뭐 풍력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웠죠. 근데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이제 4월 달이 되면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가 있죠. 네. 제가 아까 전에 화장품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실제로 북미 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실적을 기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CS 윈드라는 기업의 주가 위치를 놓고 본다면 지금 혹시나 제 화면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그동안 굉장히 좋았죠.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도 나왔고 1분기 실적까지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주가가 저점대에서 거래를 동반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선 저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분기 기준 매출액이 4천억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약 3,800억, 3,500억 이 정도 나오는 기업인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6천억대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저점대라는 거죠. 물론 풍력 발전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지만 현재 주가의 위치라고 한다면 저는 수혜가 아니라 매매,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작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네. 보였을 때도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2차 전지 쪽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당시에 풍력 관련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좀 악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전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6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거래가 붙어주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쫓아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업황 개선의 기대감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같은 경우는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뭐 당선된다라고 해서 네. 모든 이런 법적인 체계라든지 정부의 정책 자체가 한 번에 뒤집힐 가능성은 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좀 바이든이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전 요 CS 윈드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56,0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올라왔네요. 그래서 현재 57,3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이 기업은 57,000원 이하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살짝 보수적으로 매수가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65,000원, 목표가는 넓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9,5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CS 윈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57,000원 이하로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 65,000원, 손절 라인 49,500원입니다. 이어서 이사님의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신성엔지를 가져왔는데요. 뭐 반도체 쪽에서 오르지 못한 종목군들 중에 몇 개 안 되는 네.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게 뭐 하는 기업이냐면 뭐 클린룸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는 것들인데 소위 첨단 공장에 다 들어가는 거죠. 반도체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는 다른 이름으로 드라이룸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장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 쪽도 동일한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미국이 첨단 공정이라고 해서 중국 잘라내려고 하는 쪽의 공장에는 다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먼지라든지 병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공정에서 허용이 안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국내 최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태양광이죠. 그런데 태양광은 작년부터 계속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이제 여러 공장이 막 뭐 증평 뭐 여러 데 펼쳐져 있던 그런 공장들을 대거 정리하면서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김제 하나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뭐 수요가 있는 쪽은 남기고 대부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장을 계속 짓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도 2차 전지 공장을 계속 짓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도 지속적으로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클린룸, 드라이룸 여러 가지 장비들은 누가 제공한다? 신성희엔지가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그나마 좀 나오고 있는 KN술 같은 종목은 일부 벌써 움직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이 흑자 전환을 하고 주가가 움직인다면 뭐 최소 미니멈 전고점인 2,900원 정도는 충분히 목표가로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흑자 전환이 기술적으로 안착된다면 더 갈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가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월봉으로 봤을 때 2020년에 나타났던 이때의 주가 급등이 왜 나타났던 거냐면 소위 그 코로나와 관련된 분리병동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장비를 공급한다고 해서 이때는 테마주로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상승은 업황과는 좀 관련이 없고요. 오히려 이제 테마성으로 묶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작년에 나타났던 상승부터는 조금 다르죠. 흑자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미국 공장이 뒤로 미뤄지면서 다시 주가가 내려온 거고요. 근데 미국 공장도 지금 보조금이 마무리되면서 올해부터 추진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혀 부담 없는 가격에서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2,300원, 단기 목표가는 2,900원, 손절 가격은 그래도 2,000원대 치열한 매매 공방이 좀 있는 편이어서 2,000원을 손절 가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 신성 ENG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이 2,300원이고요. 목표 주가 2,900원, 손절된 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 마감까지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 뭐 종합주가 지수는 아직 1시간 정도가 남아있지만 거의 보합으로 붙어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형적인 종목 장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매수도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중형주하고 소형주를 많이 사고 있는 외국인. 네.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매매 패턴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주도주가 그냥 기간 조정 형태로 쉬는 가운데 종목 순환이 도는 거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주도주와 떨어져 있던 종목군들의 수익률을 끌어올려서 나중에 주도주를 더 끌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이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고 두 번째 해석은 일단 엔비디아를 축으로 해서 소위 시장을 이끌어왔던 그 초시세 종목군들이 조금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자리에서 실적 발표에 흔들리면서 다른 종목으로 선택이 바뀌고 있는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포트폴리오의 약간의 이동이나 약간의 현금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건 이번 주 말에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형주와 소형주를 좀 많이 사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본부장님께서는 마감 전략 어떻게 짜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지금 큰 변동성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장후반부에 좀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게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지난주까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도 다른 종목군들이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했었던 종목군들, 뭐 신재생, 풍력 쪽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는 태양광도 올라왔죠. 그리고 오늘 웹툰도 올라왔고요. 게임주도 괜찮고요. 그래서 면세점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오늘 항공주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눌림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아랫단에서 받쳐줄 종목군들이 꽤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이라든지 우리가 완전히 작은 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지수 자체의 상방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전 저 PBR 관련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주들이 차익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밀린다면 지수 자체는 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저 PBR을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PBR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PBR이 많이 못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지수 자체는 많이 못 움직이겠지만 종목별 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긍정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서 저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좀 하단부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한 번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반도체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 PBR 관련 주대도 하단에서 분할 매수 관점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업종과 종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또 블룸버그에서는 우리 엔터에 대해서 위기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의문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엔터주 내에서는 하이브와 JYP 엔터 조정이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